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동안 진행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종목 세일즈, 저 조비 멘토와 함께 오늘도 수요일 알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을 먼저 보기 전에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단기간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종목의 하락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2053.92포인트에서 0.43%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죠. 절반 정도 빠졌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 차트로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일 날 어저께 음봉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어저께 모습이 나와서서 다들 시장의 어떤 갑자기 변동성에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변동성을 다시 반납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올라간 부분의 절반을 깨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아직까지는 반등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순조로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조금 단기간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대형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5%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2.05% 좀 크게 하락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도 거의 3%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한 3거래일 동안 5% 넘게 대형주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마이너스 1.77% 빠지면서 2%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3위를 전체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다 파란불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늘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0.97%, 1% 좀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0.68%, 0.7%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같이 마이너스 0.52% 하락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0.34%, 뭐 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마이너스 1.13%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화학물질 이제 검출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지만은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봉으로 현재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0.48% 강한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고 뭐 포스코나 신한지주들은 뭐 1% 미만의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뭐 보합권, 기아차 역시도 오늘 현대차와 같이 많이 좀 빠지네요. 마이너스 2.60% 하락을 하면서 거의 뭐 3%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KTNG는 뭐 0% 보합권에 유지된 상태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다 찾아봐도 1% 미만의 상승이 나오네요. 나머지는 하락폭이 큰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전체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박스권에 위치해 있고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종합은 현재 687.31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10%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덜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세도 아니고 하락 장세도 아닌 이제 횡보 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한 며칠간은 옆으로 이제 질질 끄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의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 7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 안 올라간다라고 너무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셀트론이 보합권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군요. 그리고 카카오가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좀 많이 빠지네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1% 상승했다가 그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자, CJ ENM 역시도 0.53%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한 5거래일, 6거래일 넘게 계속해서 3% 상승에 매일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2주 사이에 거의 한 15%에서 20% 가까이 상승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0.5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코미팜이 1.69% 약한 강한 좀 상승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강한 상승이라 하더라도 지금 갭을 많이 띄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가 조정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도 마이너스 2.3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로엔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마이너스 1.05% 하락 중에 있고 SK 머티리얼즈가 0.51%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뭐 2%고 올라갔지만은 현재는 이제 0.51%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휴젤 역시도 마이너스 0.91% 떨어지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뭐 1.23%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대장주로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좀 오늘 지지부진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8% 하락 중에 있고 코롱생명과학이 0.12% 뭐 약한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고 뭐 케어젠이나 GS 홈쇼핑이 마이너스 0.82%, 1.35% 각각 하락과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은 코미팜이나 아니면 GS 홈쇼핑 2% 미만의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좀 크게 하락하는 것도 있고 뭐 보합권 정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탄력받아서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 종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역시 우리나라 장세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입니다. 하지만은 박스권 내에서는 이제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 700포인트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히려 음봉인 날에 종가 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도 잠깐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장세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만 매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좋은 종목이 이제 추천이 들어갈 건데 종목 추천 나가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먼저 AS 살펴보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단조, 그리고 윈스, 그리고 KTS, 그리고 선도 전기 5개의 포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SBS 컨텐츠 현재는 뭐 마이너스 0.51%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9,220원 이제 한 2주일 전에 9,220원을 찍고 나서는 조금 이제 흐름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물론 8,2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지만은 8,2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물을 타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물탐 없이 본전까지 온다라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하고 본전에서 정리를 할 것이니까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 뭐 0.51%이기 때문에 종가에는 오히려 보합권이나 상승 쪽으로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홀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SBS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가 잘 올라가야지 이제 자회사도 잘 올라가는 편인데 SBS가 이제 그동안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어떤 바닥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흐름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SBS 컨텐츠 허브까지도 잘 흐름이 전개돼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걱정 없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단조입니다. 한일 단조는 이제 지금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오늘 2%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에 지금 박스권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 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이제 거래량에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봐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에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단조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입니다. 윈스는 현재 뭐 보합권 쪽에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2.1% 정도 이제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뭐 특별하게 문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11,500원 라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상승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옆으로 횡보를 거친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대주주가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SFC를 추천을 드렸던 거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지금 상승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대주주가 물량을 담았었는데요.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주들이 손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손실 보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거치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역시 뭐 똑같습니다. 윈스도 지금 대주주가 아주 자기 주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S입니다. KTS는 이제 2번 가까이 추천드려서 어느 정도 좀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2%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뭐 200% 증가하는 등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특별하게 뭐 손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권도 0%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안 사신 분들까지도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홀딩 관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뭐 선도전기입니다. 선도전기는 조금 지금까지 한 4종목을 앞에서 추천드린 성향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다른 성향을 좀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선도전기는 편입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종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3% 되면 정리를 하셨을 거니까 전혀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전기는 일단은 이제 편입가 아무튼 결국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역시 포트폴리오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포트폴리오가 4종목이 됐으니까 또 오늘까지 더해서 한 종목 해서 5종목을 추가로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오늘도 선도전기랑 비슷한 형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A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울경제TV의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종목 세일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역시 3%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오늘은 조금 단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개되자마자 매수 들어가시면요. 가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물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단가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산다고 먼저 수익 나는 거 아니신 거 다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먼저 안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DGI입니다. 코드 번호는 04360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추천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항상 보는 편인데,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이제 주가 상승을 예측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니까요. 재무제표가 좋아서 뭐 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매출액이 이제 441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이제 259억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뭐 매출액은 조금 감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는 이제 119억,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배를 곱하면 한 2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매출은 좀 감소한 상태고요. 영업이익률은 거기에 따라서 감소한 상태이고 2015년에는 적자 전환을 했네요. 적자 전환을 했고 일단 들어보시면은 자, 유보율은 이제 1000% 가까이 유지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현금 자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한 300% 정도 나오면은 유보율이 풍부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000%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대비 10배 가까운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이제 153억, 뭐 46억, 45억,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지금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빚이 없는 상태, 무빚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를 전환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적자를 전환했을 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현금 자산이 없을 때, 그리고 빚은 많은데 적자까지 지속이 됐을 때는 경영상의 문제가 되지만은 뭐 1년 정도의 적자 전환, 근데 돈은 많고 부채가 없는 상태라면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경영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 끝나면 기술적 분석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먼저 큰 그림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연봉 차트인데요. 연봉 차트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봉 하나당 1년의 기록을 남겨두는 건데요. 자, 오랫동안 이제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2002년에 아주 크게 상승을 한번 했지만은 그 후로는 이제 크게 상승한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뭐 20년, 10년 가까이에 아예 상승이 없었고, 뭐 15년째 지금 겨우 이제 조금 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빠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횡보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접근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붙은 종목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많이 돌렸죠. 그래서 연봉 차트 큰 그림에서는 이제 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이 문제가 없으면 또 작은 그림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일간입니다. 연봉 차트를 보면 그 다음에 일봉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2002년에 큰 상승이 나온 뒤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횡보를 한 뒤에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차트로 보게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넘지 못한 선, 여기 이제 초록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로 따지면 뭐 저항선이라 그러잖아요. 주가가 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그 자리를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초록색 선이 저항선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이제 2008년이니까 이제 거의 8년 동안 저항선을 만들어 놨었는데 2016년에 그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 누군가는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뚫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뚫기 위해서 강한 돈을 매집했다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대를 해볼 텐데, 이거는 뭐냐면 차트는 아니에요.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을 이제 봉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제 선형으로 이제 선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가운데 검은색 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검은색 선이 하나 있어요. 이 검은색 선은 이제 10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 이제 횡보를 하는 그 동안의 거래량, 그러니까 이 횡보를 하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안 올라가니까 잘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평균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10년 동안 횡보한 그 이상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진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 그만큼 올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 돈을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횡보를 시키면서 또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시키면서 다 털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더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을 이제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면 이 올린 사람은 이제 매수 단가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단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빼버리게 되면은 자기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빼면 뺄수록 주가는 내려가면서 자기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못하도록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오랫동안 이제 조금씩 물량을 팔아넘기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좀 살펴본다면은 보통 이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성향을 좀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그맣게 다음 주에 음봉이 발생하고, 그리고 양봉 이제 크게 나오는 경우와, 그리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다음 연도에서 그냥 바로 양봉을 동반해서 다음 주에 바로 양봉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미 봉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전략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가 금요일 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에 맞추셔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27%가 이미 상승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내일 조정이 나오면 1, 2%의 조정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5, 6%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주봉이 완성된 상태인 이제 금요일 종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봉상의 종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이제 종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금요일 3시 20분 내에 매수가 들어가면 딱 금요일 종가에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 수익 실현하시면은 바로 거래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방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림판으로 한번 시간이 된다라면 좀 그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제 주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주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면 보통 이제 음봉이 이제 다음 주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음봉이 돼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이제 양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익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장대 양봉, 역시나 또 장대 양봉인데 다음 주가 그냥 바로 장대 양봉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두 경우가 나와도 수익 실현 3%나 되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봉 차트로 이제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종목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에서 막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종목 세일즈 뭐 이제 시청자 게시판을 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문의 전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1644-6646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요. 금요일날 종가에 해가지고 딱 3% 수익 실현하고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목 세일즈의 조비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